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 형용사야. 형용사를 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책에 있는 것도 좀 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책보다는 필기 위주로 좀 진행을 좀 할 거고요. 근데 너네 그 맨 앞장에 보면 얘들아, 맨 앞장에 써 있는 걸 내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 옆에다 쓸게요. 문장이라는 거의 조건은 최소한적으로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고, 그쵸? 맨날 하는 거. 근데 만약에 주어 동사 이외에 추가적인 동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접속사를 쓰면은 알았어 리셋할게 하고 새로운 주어 동사 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동사가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그게 목적어나 보호 등이 나온다 그랬고, 두 번째 다시 동사가 접속사 없이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준다거나 ing를 붙여준다거나 pp 같은 거를 붙여줌으로써 변형시킴으로써 전 동사가 아닙니다 라는 걸 뭐라고 했지? 준동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문장 안에 기본적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라는 단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접속사를 활용한 절 덩어리가 나오거나 준동사의 덩어리가 나오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진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덩어리에 뭐가 있다? 역할이 있다. 그래서 그 역할에는 품사로서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동사에 대한 문법은 아마 다다음 시간, 오늘은 형용사고 다음 시간에 부사와 동시에 동사를 조금 나갈 거고, 그 다음 시간이 아마 종강2라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을 거야. 그때는 이제 동사에 대한 마지막 가정법과 태 정도를 보겠지만, 동사는 나중에 하겠지만 오늘은 일단 형용사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덩어리가 형용사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게요. 많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배울 건 뭐라고? 형용사. 형용사의 종류에는 어떻게 있을까? 이런 게 있겠죠. 맞아? 형용사긴 한데 접속사가 붙은 문장 덩어리가 명사를 수식하는 케이스. 그리고 위치로 따지면 얘들아, 영어는 위치 언어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나와있니? 명사 뒤에 위치가 형용사로 나와있죠. 그쵸? 그러니까 항상 이 형용사의 덩어리는 앞에 명사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접속사 플러스 문장의 덩어리, 절라는 문법을 배울 것이고, 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VING와 PP라는 분사라고 해요. 자, 이 VING, PP라는 것이 명사를 꾸며줄 때 분사라고 하는데, 이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까지 총 4가지 문법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쉬운 것부터 할게요. 자, 준동사를 먼저 할 거고, 첫 시간에 준동사하고 두 번째 시간에 관계사를 할 건데, 자, 준동사에 대해서 먼저 보자. 제가 나눠드린 천일문 해석집 있죠? 해석집도 마찬가지로 같이 꺼내주시면서 예문은 그걸로 할 거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투 부정사에는 부정이 뭐라 그랬니?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이라고 얘기했고, 이 사는 품사였기 때문에 투부정사라는 거는 아직 품사가 정해지지 않아서 해석을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투부정사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선 품사를 알아야 되고 위치를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 투부정사라는 것이 명사 뒤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가 뭐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끝이에요. 더 없지. 간단하죠. 그래서 예문을 좀 먼저 들어볼 건데, 천일문 그 페이지로 다시 가볼게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과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몇 과인지 잠깐만 책 좀 보여주세요. 준서가 깨끗하네? 김호, 예? 지금 2장 다 했어요. 오케이. 김호띠 할 뻔했네요. 네. 자, 몇 과이냐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몇 과냐면 9과예요. 9과. 맞나? 9과입니다.
자, 국어를 한번 펴보시고 제가 이거는 개념적인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하잖아. 어떤 케이스의 사례가 있는지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를 좀 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은 원테이크로 그냥 진짜 딱 개념만, 솔직히 개념만 하면은 2시간 안 걸릴 거 아니야, 그치? 개념만 따로 영상을 찍거나 혹은 맨 마지막에 종강을 한 주 늦춰서 설날 이후에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총 복습용으로. 그거는 자율이고요. 종강을 이미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좀 하고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별 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자, 일단 번호로 좀 가보자. 억지 없는 사람? 이 책 없는 사람? 헉? 왜 없을까? 안 받았어? 너 그때 계속 빠져서 그렇구나. 제발 하나만 있기를. 제발 주여. 주님 주여. 야 진짜 없어. 같이 가, 같이. 어쩔 수 없다. 이따 쉬는 시간에 제가 뽑아줄게요. 다 해놔서 책으로만 제본 뜨면 됩니다. 자, 499번을 좀 먼저 볼게요. 자, 보이죠? 자, 499번을 보는데 일단 문장이 길잖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기본적인 규칙의 오형식의 이 단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덩어리가 껴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일단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돼? 여기서 동사를 먼저 찾아야 되거든. 동사가 어디니? 동사가 어디 있는 것 같아? was가 동사라고. 그러면 주어가 뭐야? The first person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투부정사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묶어서 뭘 꾸며주는 거야?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최초의 사람에 대한 설명을 투부정사라는 형태로 하는 거라고. 이게 형용사적 문법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니까 보여야지만 해석이 더 매끄럽고 빠르게 되는 거야. 영어랑은 별거 없이 원칙만 수용하면서 그걸 적용시키면 된다고. 해석해보자, 이것만. Make a voyage alone. 자, 뭐야? Make a voyage가 뭐니? 항해를 하다지. 항해하다. 혼자 항해하는 거야.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주변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혼자서 배를 타고 가는 거지. 전 세계를 혼자서 항해한 최초의 사람은 프란시스 서 치체스터라는 사람입니다가 되겠죠. 그러면 저 괄호 속에 있는 것이 뭐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도 볼까요? 자, 이번 500번인 것 같은데 여기 별표 한번 쳐보자. 중요한 단어가 좀 있어서 좀 별표 치시고.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부터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누누이. 지금은 그 단계라고.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되면 나중에 지문은 좀 보기 쉬울 수 있어요. 자, you have no one. 주어. 동사, 목적어죠. 너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렇지죠? no one이니까. 자, 근데 뒤에 뭐가 있니? no one 뒤에 blame이라고 되어 있잖아. 자, blame이 뭐야? 비난하다지. 비난할 수 있는 누군가는 없어야 하겠죠. 너는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자, 여기서 벗이 중요한 건데 여기까지예요. 자, 벗이 뭘까요? 여기서 그러나야? 그러나라고 해야 될까? 혹시 아시는 분? 벗의 다른 뜻. 그러나 말고 또 어떤 뜻이 있죠? 뭐뭐를 제외하고 except예요. 얘는 생각보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신을 제외하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죠? 그 다음 뭐가 나왔니? 접속사 나왔잖아. because 나왔죠. 왜? 뒤에 주어와 동사가 있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돼? 문장이 길어졌다. 또 얘가 나왔기 때문이지. 왜냐하면 너의 인생은,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fruit가 뭐라고 알고 외우고 있어? 과일? 그죠? 네 인생은 과일이야. 여기서부터가 이해가 돼? 응? 네 인생이 과일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어떤 과일이야? Your own doing. 네가 스스로 하는 과일이야? 네가 스스로 하는 것의 과일이야? 이상하지? 그럼 프루트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과일 자체가 뭐니 얘들아? 농부들이 존나 열심히 농사를 지은 결말이잖아. 그래서 얘를 결말, 결실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알겠죠? 결과물, 어떻게? 자, 네 인생은 네가 스스로 한 것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됐어? 네 인생 자체는 네가 한 것에 대한 결실이기 때문에 네 자신을 제외한 아무한테도 비난할 수는 없다. 되겠죠? 그죠? 하나만 더 해볼게. 그 아래 거. impossible. 불가능이란 word, 단어이다. 에서 끝난 게 아니라 뒤에 뭐가 있어? to가 있지. 그럼 이 to라는 것이 지금 이 word를 꾸며주고 있다고. 자, 근데 be found라는 건 수동태잖아. find의 수동태니까 뭐가 돼? 찾는다의 수동태형이 찾아지다. 찾아지는 only, 오직 어디 안에서? 전면부. 바보들의 사전 안에서만 찾아질 수 있는 단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나폴레옹이 했던 말 같아요. 자, 불가능이란 바보들의 사전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죠? 바보들에게나 쓸 수 있는 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요거는요. 뭐 자주 나오는 메인은 아닌데요. 특히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알아야 됩니다. 중등 같은 경우는 알아야 되고 고딩들은 그냥 나올 확률이 많이는 없는데 동대국어는 좀 별개예요. 동대국어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좀 빙신 같은 문법도 하나씩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자, 몇 번이냐면 502번을 보겠습니다. 자, 502번 하나 보고 딴 것도 좀 볼게. 자, 우리가 502번을 보면은 위에 있는 투부정사랑 조금 다른 게 뭐가 있어? 다른 거는 뭐 동사로 끝나거나 뭐 목적어로 끝나거나 뭐 전명구로 끝나거나 이런데 얘는 지금 뭐가 있냐면 여기 to 뒤에 동사 뒤에 뭐가 있어?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가 붙어 있죠. 이런 거야. to 부정사 플러스 전치사가 나오는 케이스. 우선은 얘는요. 일단 동사로만 끝내야 됩니다. 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나오면 안 돼요. 동사로만 끝내야 돼. 자, 근데 뒤에 전치사가 붙는지 안 붙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니? 원래 투부정사 자체가 형용사 용법이라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잖아. 반대로 얘가 이 뒤로 보내보시면 됩니다. 목적으로서. 그러니까 이 nothing이라는 필수시거든요. 이 동사에 대한 목적으로 보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worry about nothing이 어울릴 것이냐, worry nothing이 어울릴 것이냐를 보면 돼요. 근데 worry about nothing이 맞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걱정하다. 그렇지? 그죠? 헷갈리면 something을 넣으세요. 그냥 something. 자, worry about something이 맞니? worry something이 맞니? worry about이 맞죠. 그래서 무언가에 대해서 걱정하다라는 뜻으로서 쓰이기 때문에 얘는 about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해석해보면 만약에 일단 접속사 나왔지? 묶어. 이거 나온 거야 이거. 네가 잘 준비만 되어진다면 걱정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가 되겠죠. 걱정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 자, 이게 502번이고요. 하나 더 볼게요. 전치사가 나오는 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설마 없나? 설마 없어? 진짜? 없네? 그럼 제가 할게요. 없으면 내가 해야지. 자, there is a house to live가 맞니? to live in이 맞니?
그렇지. 어떻게 해야 돼? 집이 있다. 어떤 집? 살 집인데 하우스를 뒤로 넣어봐. live house가 맞아? live in house가 맞아? live in house가 맞는 거지. 그렇지? 집 안에서 사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live in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야 된다. 요 정도만 좀 주의하면요. 나머지는 틀릴 것 같고요. 많이 안 나와요. 투부정사, 형용사는. 자, 그 다음은 뭘 볼 거냐면 이제 분사를 봐야겠죠. 자, 분사는 어디 있어? 여기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준동사가 끝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줄은 이름이 같잖아.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영어뿐만 아니라 공부할 때 중요한 거 분류가 돼 있다는 것은 분류를 왜 시키니? 항상 공부할 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하는 거지. 차이점이 없으면 분류할 수 있어? 없지. 차이점이라는 건 항상 뭐에 근거하는 거야? 기준에 근거하는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네가 차이점을만 알아서는 안 되고 어떤 기준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정리해야 돼요. 모든 과목에서. 그게 조금 더 기억이 오래 갈 수 있고 조금 더 정리돼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냥 외우는 건 멍청한 뜻이야. 항상 공부할 때는 기준점이라는 거는 설정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야. 둘 다 이름이 같잖아. 어떤 걸로? 분사라는 이름은 같지만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라고 나눠지는 것 자체가 기준점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뜻이겠죠. 그 기준을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다 좀 써볼게요. 쓰지 말고 이제 책으로 좀 펴보자. 책에 어디쯤에 있냐면 이제 쪽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말로 해야 되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 책도 한번 써봐야지. 책은 정리용이긴 한데 그래도 자 책이 이걸 찾자. 분사 여기 있다. 아닌데? 분사에 뭐가 이렇게 많아? 여기 있다. 어디쯤이냐면 가운데보다 조금 뒤니까 27페이지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끝에서부터 찾으시면 돼요. 우선 분사를 알기에 앞서서 분사의 개념부터 알아야겠지. 분사 자체는 뭐라 그랬니? 형용사야. 알겠어? 분사라는 이름 자체의 품성이 형용사예요. 앞으로 알겠어? 그런데 분사에는 생김새가 VING와 PP 두 가지가 있는데 VING를 현재 분사라는 명칭을 쓸 것이고 PP에는 과거 분사라는 명칭을 쓰는 거야. 알겠니? 자, 근데 분사가 일단 명사를 꾸며준 건 알 텐데 이거 먼저 한번 들어갈게요. 안 써있네. 한번 써보자. 거기다가 분사는 옆에다 쓸게요. 이 근처에다 쓰세요. 봐봐. 명사를 꾸며주는 게 분사인데 분사가 앞에서 꾸며주는 분사가 있고 뒤에서 꾸며주는 분사가 있어.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언제 앞에서 꾸며주니 분사가? 응? 승원아? 언제 꾸며주니? 응? 두원아? 분사가 앞에서 꾸며주는 케이스는 언제야? 홀리? 준상아? 분사는 언제 앞에서 꾸며주니? 예? 저기 자고 있는 윤우야? 분사는 언제 앞에서 꾸며주니? 분사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응. 해보겠습니다. 영화야? 현재 현재 분사 앞에서 과거 분사 뒤에서야? 아니에요. 아니야. 기준이 있겠죠? 언제 앞에서 꾸며줄까? 오직 분사라는 하나의 단어로만 이루어질 때는 앞에서 꾸며줘요. 오직 분사라는 단어로만 이루어졌을 때. 단어. 그니까 얘들아, 원래 보통 동사에는 뒤에 뭐가 있잖아, 많잖아. 뭐 동사 뒤에 목적어도 있고, 보어도 있고, 뭐 전명구라는 수식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덩어리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 덩어리에다가 ing 붙이는 거와 pp 붙이는 거랑 투부정사 붙이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동사에만 ing 붙이고 동사에만 pp 형태로 바꾸는 거야. 그렇게 하나의 단어로만 되어 있는 분사는 우리는 앞에서 꾸며준다. 얘를 단어일 때는 뭐다? 그렇잖아 얘들아. beautiful flower도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주는 케이스는 뭐야? 단어일 때. 단어일 때는 어떻다? 전치 수식을 하는 거예요. 왜?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덩어리일 때, 덩어리란 건 뭐니? 동작에 대한 목적어, 보어, 뭐 전면구, 수식어 등등이 붙는 하나의 덩어리. 덩어리일 때는 뭐라고? 후치 수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책에 형용사의 위치가 명사 뒤인 이유는 요 위치는 뭐야? 단어가 아니라 덩어리예요. 오케이? 덩어리의 위치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다. 다 봐봐. 생긴 거로 되어 있잖아. 덩어리들이야, 덩어리들. 덩어리들은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준다. 후치 수식 한다. 이것도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단어로 되는 앞에서 v-ing, pp 플러스 알파일 때는 어디서? 뒤에서 꾸며준다. 알겠어? 이럴 땐 후치 수식이다. 이거 쓰세요. 안 나와 있잖아. 써. 하고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졸리구나. 어제 몇 시에 잤어? 4시. 진짜 방학이네. 일찍 자세요. 갔다 오십시오. 자, 볼게 그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서 현재 분사는 일단 뭐냐면 현재라는 이름에 걸맞게 진행의 해석이 있습니다. 진행. 그래서 너네들이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ing라고 쓰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ing가 현재 분사예요. 알겠죠? 진행의 느낌이 있어요. 해석은 어떻게 돼?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는 뭐야? 완료, 과거잖아. 과거라는 이름에 걸맞게 완료라는 즉 과거라는 뜻이 있는 거고 완료는 뭐야? 뭐뭐 되었다 이런 뜻이죠? 완료되었다. 그래서 얘는 뭐뭐 되는 이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완료니까. 알겠니? 그래서 ing일 때 뭐뭐 하는 완료는 뭐뭐 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전치 수식일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알 수 있는 게 너네 수동태 생각하면 돼요. 우리 수동태를 어떻게 생각하지? 비동사에다가 pp를 붙이면 수동태고 비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현재 진행형이었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일단 분사라는 것 자체가 잘 봐. 분사라는 것 자체가 품사가 뭐였다고? 형용사. 그치. 형용사라는 거는 뭘 꾸며줘? 안 돼요. 명사 꾸며주지. 그러면 이 명사와 이 분사의 동작의 관계에 따라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해석이 능동 해석이다. 그러면 현재 분사. 수동 해석이다. 그럼 과거 분사예요. 이건 알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능동과 수동이란 말 자체가 무슨 말이야? 주어 동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수동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주어가 동작을 당한 게 수동이고 능동은 주어가 동작을 한 게 능동이잖아. 항상 능수동이라는 개념 자체는 나중에 하겠지만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준동사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둘의 관계가 능동수동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피수식어는 의미상 주어 역할, 수식어는 의미상 동사 역할로서 둘의 관계에 따라 현재 분사, 과거 분사로 나눠진다. 여기까지는 아마 기본적인 내용일 것 같고요. 분사는 아마 많이 알고 있어서 예문 위주로 좀 학습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전치 수식과 후치 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기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자, falling leaves 뭐야? falling이라고 전에 fall에다가 ing 붙인 거지? 떨어지고 있는 중인 잎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떨어지고 있는 잎 이런 게 falling leaves가 되겠죠. fall은 뭐야? 완료된 거지. 아, 이미 떨어진 잎 뭐야? 걔가 낙엽이에요. 낙엽. 됐어? 자, boiling water, boil이란 동사에다가 ing 붙인 거지. 부글부글 끓고 있는 물, boiling water. 그 다음 뭐야? boiled water, 끓는 게 완료된 물, 끓인 물. 그죠? 이렇게 다 전치 수식이죠. 왜? 단어로만 되어 있잖아. 단어로만. 자,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사실 제가 능수동 얘기하면서 다시 얘기를 해야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살아가는 건 능동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제가 나중에 수동태 할 때 할 거고요. 그거는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못 오면 무조건 영상이라도 참고하세요. 이거 하면은 앞으로 모든 능수동 문제는 안 틀려. 니네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능동, 당하는 수동이라면 분명 틀려요. 알겠지?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얘는 과거 분사예요. 자, 이렇게 lived라는 분사에다가 for others라는 알파가 붙었죠. 그래서 얘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의 구가 되는 겁니다.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는 분사는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되겠죠. 자, 랩탑과 보트 관계는 뭐야? 바이 PP형이니까 랩탑은 구입 당한 거지. 그래서 이마트에서 구입된 노트북 후치 수식 케이스가 되겠죠. 그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John taking bus라고 되어 있는데 take bus가 뭐야? 버스를 타다지? 그래서 버스를 타는 John 하면 되겠죠? take bus라는 것을 ing화 시켜서 능동의 관계니까 John taking bus 하면 뭐가 돼? 버스를 타는 John이 되겠네요. 그죠? 우리나라 말은 형용사의 위치가 다 앞에 있지만 영어는 단어일 땐 앞에, 덩어리일 때는 뒤에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영어 작할 때 필요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다른 거 말고 그냥 이걸로 예문 들어볼게요. 안에 있는 거. 우리 쓴 거니까. 그러니까 또 쓴 거는 또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선일문에 있는 예문들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또 길어. 길면 뭐 하라고? 찾으라고. 지금은 찾지. 나중에 찾아져요, 자동으로. 지금 찾으러 노력해야 된다고. 단어 연결해서 하는 거 그만해. 그냥 찾아 일단. 찾아. 그럼 나중에 자동으로 찾아진다고 알겠죠? 자, 그럼 다 보자. 일단은 문장 길어. 그런데 보니까 주어 동사로 시작되는 게 아니네. 동사가 좀 멀리 있네.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동사부터 찾는 거야. 동사 어디니? 바로 나오지 않아? 어디 있어? 동사 보이잖아. 그래, 보이잖아. 왜? 너 많이 한 거야, 이런 거. 이미 많이 한 거라고.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더 빠르게 보이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럼 주어는 어디니? 책이지. 그러면 이렇게 묶여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앞에 있는 북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니? 현재 분사가 되는 거죠. 자, 수식은 어디서 들어갔어? 후치 수식으로 들어간 거야. 후치 수식.
앉아. 그래서 얘의 의미가 뭔 뜻이니? 다루다 라는 뜻이 있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별개의 이야기 내용인데, 제가 요새 이제 고3들 수업할 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다루다 라는 뜻도 있지만, 또 뭐도 있니? 처리나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솔브의 뜻이 있어요. 고3 평가원 보고 가면요, 처리하다, 해결하다라는 뜻으로 또 많이 쓰니까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성공과 행복에 관해 다루는 책들은, 책이 다루는 거니까 능동이죠. 자, 성공과 행복을 다루는 책들은 요새 유명합니다가 되겠네. 문장 왜 길었어? 분사가 길었기 때문이죠. 원래 이 형식이잖아. 간단하잖아. 자, 그 다음 보자. 자, 동사 찾아야 되는 동사 어디 있을까, 준상아? 동사. 그치, have taken. 뭐야? 현재 완료가 쓰였겠네요. 현재 완료 뭐야? 아직 안 배웠구나, 우리. 배운 사람 알죠? 현재보다 더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 이게 현재 완료죠. 자,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주어가 어디냐 보니까, 여기 있어요. A third. A third가 뭐니? 3분의 1이죠? 3분의 1. 전치사 묶어. 전명구 묶어. 뒤에 ing 나왔네. 묶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동사를 못 써. 그래서 못 쓴 거야. 준동사 쓴 거잖아. 그치? 간단해. 동사를 썼기 때문에 동사를 못 써. 뭘 쓴 거야. 이걸 쓴 거라고. 그게 형용사라고. 연결되죠? 자, graduate from technology department of our university.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니? 우리 대학의 기술 학부를, 디파트먼트는 부서라고 알고 있지만 보통 학부의 뜻이 있어요. 부서니까 학부. 대학의 학부예요. 너네들 이제 대학 가면 뭐 입어? 과자 입을 거 아니야. 거기에 어디 디파트먼트 써 있어요. 알겠죠? 자, 우리 대학의 기술 대학을 graduate 졸업한 학생들의 3분의 1은 about은 대략이란 부사예요. 우리 학교 기술학부를 졸업한 3분의 1의 대략 3분의 1의 학생들은 주어 have taken jobs 직업을 가졌습니다. 어디에서? IT 산업에서. 3분의 2는 IT에 관련된 게 아닌가 봐. 자, 길었던 것도 우리가 괄호 치니까 당연히 뭐만 보여? SVO만 보이잖아. 이렇게 보여야 된다. 그래야 해석이 빠르게 된다고. 알겠어? 다음 UN 아시죠? UN은요, International 형용사 Organization, 국제 조직입니다. 동사 나와서 또 뭐가 나온 거야? ing로 쓴 거네, 그쵸? 근데 ing가 어딨어? 조직이라는 거 뒤에 있어서 예쁘면주고 있네요. Promoting world peace, civil rights, and anti-terrorism. 세계 평화, 시민의 권리, 그리고 반테러리즘을 촉구하는 조직입니다. 촉진시키는 조직입니다. 이 녀석 또한 마찬가지로 이 형식이었는데 문장이 길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이런 내용이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나서 우리가 감정 분사까지 하고 나서 조금 쉬었다 해도 될 것 같아요. 관계사가 조금 길기 때문에 조금 먼저 쉴게요. 아니면 관계사를 조금 하고 들어가던가. 힘들면 관계사 먼저 할 거랬나? 자, 그다음 내려가 볼게. 관계사가 예문 학습할 게 좀 많아서 오늘은 얘들아, 형용사는 문장에 정말 많이 나오는 파트잖아. 부디 부탁하건데 제발 숙제 다 하셔야 됩니다. 형용사는 아마 9가랑 11과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12과인가. 경렬도 하긴 해야 되는데 할 게 많네 생각보다. 자, 동사 어디 있니 여기서? 여기 있죠. inspires. 얘가 주어. played가 뭐가 돼? pp야. 선생님, played는 과거형 아닌가요? 자, 얘가 과거형이라면 이 inspire라는 동사 어떻게 할 건데? 얘는 봐봐, 얘들아.
과거 동사도 되지만 과거 분사도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뭐밖에 안 돼? 얘는 동사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동사기 때문에 얘는 동사일 수가 없는 거죠. 얘는 무조건 분사인 거야. 그래서 알겠죠? 자, 오피스 뭐야? 사무실에서 플레이 되어지는, 연주되어지는 좋은 음악은 영감을 불러일으켜요. 누구한테? 노동자들한테. 그리고 엔드 나왔네, 접속사 나왔네, 동사 병렬. 바꿉니다. 뭘 바꾸니? 전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보니까 제가 병렬을 꼭 해야겠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병렬이 영어의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이 봐봐, 아무리 문장 길어져도 이렇게 지금 접속사와 준동사만 가지고는 엄청 길은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너네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막 4줄, 5줄, 6줄까지 나오거든. 뭐 고1 하고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뭐 준성이 봤잖아. 한 4줄짜리 나오잖아. 저번 시간 했던 거 보면은. 그렇지? 근데 고3 때는 막 6줄, 7줄짜리도 나온다고. 그게 왜 그래? 다 병렬로 조져놔서 그래. 병렬이 영어의 꽃이라고 하는 게 진짜 길어진 영어에 대한 그건데, 물론 수능에서의 꽃이에요. 수능.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의 꽃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긴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이거야. 수능이라는 거는 상당히 단어로 쓰임새도 그냥 나쁘지 않고 괜찮은데 가장 큰 문제가 뭐야? 구조가 일반적 구조가 아니에요. 논문에서만 나오는 구조라고 얘기를 하거든. 왜? 수능 자체가 논문을 발췌해서 만든 시험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문장이 길어요. 그 긴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저거 뭐냐? 병렬이었다. 그래서 병렬까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얘는 과거 분사랑어까지 예시를 들었고, 그 다음에는 감정분사로 가겠습니다. 자, 감정분사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들아. 자, 분사는 뭐야? 형용사지. 맞죠?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럼 감정 분사는 뭐니?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라고. 근데 우리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이런 것도 감정 형용사예요. 뭐야? happy, 뭐 angry 이런 것도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잖아. 근데 감정 분사가 뭐냐면 분사라는 것 자체가 뭐야? 봐봐. 10번 봐봐. 동사에다가 뭔 짓거리를 한 게 분사잖아. 그러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거나 동사를 나타내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에다가 ed라는 형태를 붙인 것이 뭐야? 감정 분사라고. 알겠어? 그리고 감정 분사에는 다 규칙형이기 때문에 ed 붙이시면 됩니다. e나 ed를 붙이시면 돼요. 알겠죠? e만 붙이거나 ed를 다 붙이거나 d만 붙이거나 ed를 붙이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제가 대표적인 몇 개만 좀 해봤는데 서프라이즈가 무슨 뜻이니? 너네 이거 해서 잘해야 된다. 서프라이즈 무슨 뜻이야? 놀랍다 이러면 안 돼요. 서프라이즈는 뭐예요? 놀래키다라는 뜻이야. excite는 흥분시키다, 흥미롭게 하다라는 뜻이야. bore 지루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지루하다 아니에요. 지루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tire 피곤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알겠어? 다 능동이잖아 지금. 피곤하게 하다, 지루하게 하다, 흥분시키다, 놀래키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근데 이런 동사에다가 뭘 붙이면 ing나 ed를 붙이면 뭐가 된다? 감정 분사로 바뀐다고요. 당연히 이것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뭐야? 쓰임새가 달라지겠지. 알 거라고 믿어요. 빠르게 할게요. 그래서 감정 분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너네 뭐 관계사는 잘 모를 수 있어도 분사라던가 뭐 투부정사 형용사도 알 거야. 근데 통합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알아 들으세요. 자, 우리가 요거 한 오타다. 미안. P 수식으로 할게요. 수식어가 아니라 오타가 났네요. 바꾸세요. 하고 바로 치자. 뭐라고 쳐? 명사.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지. 그 명사는 뭐야? P 수식어. 수식을 받는 애들이죠. 그러면
얘가 수식어잖아. 감정 분사가 이 피수식어 명사를 꾸며주는데 이 명사가 감정을 주면 즉 명사가 감정의 원인이면 얘는 ing 쓰는 거예요. 감정을 주는 거니까 ing. PP는 뭐야? 감정을 받는 거지. 받는 거니까 느낄 때. 감정을 느낄 땐 PP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좀 높아지면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있잖아 얘들아, 그치? 자, 근데 사람은 ed, pp, 사물은 ing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자, 일단 얘들아, 사람은 감정을 주기도 하고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 그치? 그래서 p 수식어가 사람일 때는 ing와 ed이 다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닐 때, 사물일 때, 사물은 보통 감정을 느끼니? 그러니까 생명은 감정을 느낄 수 있겠지. 강아지 같은 거는 감정을 느끼겠지만, 뭐 나무 이런 게 감정을 느낄 수 있어? 못 느끼지. 그렇게 생명이 없는 비생물체는 생물이 아닌 것들은 다 ing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됐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I find it amazing to 뭐 할까? For the party in my backyard. 대충 쓸게요. 자, 이럴 때는 봐봐. 얘가 가목적어, 얘가 지목적어지. 목적어를 꾸며주는 보어가 감정이야. 그럼 얘는 지금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 거야. 왜? 덩어리잖아. 이럴 땐 무조건 ing라고 알겠어? 해석할 것도 없어. 무조건 ing 이럴 때 알겠지? ed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사람이나 생물일 때만. 그건 둘 다 나올 수 있어. 근데 사람이 아니라면, 생물이 아니라면 무조건 ing 이렇게 못 나와요. 알겠죠? 물론 이제 동화 같은 데는 다르겠지. 동화는 나무가 느끼기도 하잖아, 그렇지? 이거 제외하고 의인을 시키는 거 제외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나는 내 뒷마당에서 파티를 개최하는 것을 놀랍다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케이스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I am surprised는 뭐야? 나는 놀래키다라는 뜻이에요. I am surprised는 뭐야? 나는 놀라움을 느꼈다, 놀랐다. exciting movie를 보니 영화는 재미를 주니 느끼니, 재미를 주는 거지. 그래서 ing, 재미의 원인이죠. shit. 왜 안 바뀌어? 자, exciting movie 뭐야? 재미를 주는 영화. excited fan은 뭐야? 재미를 느끼는 fan, 신난 팬이 되겠죠. interesting place, 흥미를 주는 장소, 흥미로운 장소. interested people, 흥미로운 사람, 흥미를 느끼는 사람. boring teacher, 지루한 선생님. bored teacher, 지루한 선생님. 똑같지만 뭐야? boring은 지루함을 주는 선생님, bored는 지루함을 느끼는 선생님이 되겠네. 맞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iring homework, 피곤함을 주는 숙제. tired John, 피곤함을 느끼는 John 하면 되겠죠. 자, 요 정도로 하고 이제 분사에 대한 예문을 한 2-3개 정도. 아니다,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3시 5분부터 관계사 할게요.